동성애자는 말 그대로 동성애 상대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죠. 원래 인간은 남, 여가 만나 사랑을 하고 번식을 하여 아이를 낳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동성애자들은 사랑은 할 수 있지만 번식이라는 과정을 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정신병은 정신기능 이상이 있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뇌에 문제가 있어 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좋아하는 동성애는 과연 정신병일까요? 동성애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동성애 자체는 정신기능의 이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염색체나 유전적 이상이 전혀 없으며 같은 성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것은 마치 우유 중에서 유독 초코 우유를 좋아하는 것처럼 단순한 기호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정신병은 뇌의 정신체계 자체가 손상을 진단하는 것인데 지금 주류 의학에서는 단지 같은 성별을 좋아하는 것은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중입니다. 미국에서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의 DSM에 해당하는 정신병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73년도부터는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인 만큼 동성애에 대한 잣대와 논쟁이 끊이질 않는데요. 동성애의 반대에 대한 주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 동성애는 자연의 질서와 맞지 않다. 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암수의 결합은 성적 취향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종의 보존을 위한 당위적 결합입니다. 취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에이즈 환자를 들면서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재생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같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동성애자 부부가 늘어날 경우 유아의 비율이 감소하고 인구 노령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 양육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동성애자 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양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기 힘들고 미국 사회학리뷰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동성애자 부모를 둔 아이들이 성 역할을 심하게 고집하지 않고 동성애에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성 부부 자녀들이 겪을 냉소적인 사회적 시선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아동의 정서가 황폐해져 올바른 인격체로 자라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의 찬성 측 주장은 어떨까요? 첫 번째 주장은 자연에서도 동성애는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동물 사이에서도 동성 교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례로 검은머리 물대새의 경우 세력권 쟁탈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동성애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일단 동성애자 자체는 생식이 불가능한 건 맞지만 인공수정, 대리모 제도를 통해 인구 증가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불임인 사람들도 결혼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결혼을 한 모든 부부는 의무적으로 출산을 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심각한 오류가 있고 미국 소아청소년의학회에서는 동성 커플 밑에서 자라 나이들이 사회적 낙인 등에도 불구하고 이성 커플 밑에 아이들처럼 잘 자라왔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즉 해당 연구의 취지는 동성 커플의 아이들의 양육을 방해하는 것은 부부의 성별 그 자체가 아니라 부부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 연구는 이러한 정신적 낙인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 찬반 주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쉽지 않은 주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며 두 집단 모두 어느 정도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